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차분하게 앉아서 그동안의 생각들을 조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특별히 임산물을 생산하고, 임산물 그러면은 조금 이제 너무 어려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쉽게 말하면 산에서 나오는 나물들을 생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임업을 준비하는, 그리고 임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임야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산이나 밭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임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지금은 이제 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입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소득을 만들고 경작을 하면서 좀 뭔가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심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귀농이나 귀촌 혹은 은퇴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노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임야 같은 것을 준비해서 이제 노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뭐 임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한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영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로 임야 혹은 이제 임업이라고 하면 맨 처음 사람들이 이제 뭐 산 이런 거를 떠올려요. 그러나 이제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임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임야를 준비하는 사람들,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작물을 심고 또 그런 작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좀 이제 여러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임야를 준비하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몇 가지 것들, 특별히 이제 귀농, 귀촌 혹은 은퇴 뭐 이런 것을 준비하시면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임야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꼭 기억하셨다가 한 번 더 상기해야 될 만한 것들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사람들이 임야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임야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맨 처음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귀농 귀촌자들이에요. 귀농 귀촌자, 특별히 그 귀농 귀촌자 그러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60에서 65세 이하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귀농 귀촌자, 60에서 65세 미만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동안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한국농부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그분들은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이고 대부분 다 남성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50대, 60대 미만, 대부분 60대 미만은 보통 한 20,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60세 가까이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임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이 60세 이하, 보통 뭐 제가 60세나 65세를 이렇게 나누는 건 뭐냐면 60세가 넘어가면 자녀들도 뭐 다 출가하고 장성하고 두 부부가 남아있거나 혹은 이제 뭐 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아예 뭐 아유 나는 도시 싫어 그러면서 시골이나 이런 데를 가서 살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한 연령대를 대략 기준 잡았을 때 한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60세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 뭐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60세가 안 되신 분들은 이미 이제 귀농, 귀촌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사업이나 미래, 설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뭔가 새로운 인생의 어떤 후반기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세우고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60세가 넘으셔서 나는 은퇴하고 조금 농촌 생활이나 좀 산촌 뭐 이런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사업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쉼이나 내 인생을 좀 정리하면서 좀 내 여가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임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딱 두 분야로 딱 나누어진 거죠. 한 분들은 아예 임업을 통해서 농업이나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것을 다시 개척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또 한 부류의 분들은 내가 그냥 여태까지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여유롭게 산촌이나 좀 자연을 즐기면서 여가 생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이 두 그룹의 필요가, 두 그룹의 니드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두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호하는 임야 혹은 땅도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선호하는 작물도 역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냥 임업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뭐 은퇴를 준비하시려는 분들, 노후에 뭐 쉬고 싶은 분들에게 뭐 엄나무를 뭐 2,000평, 3,000평, 4,000평 재배하세요.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뭐 묘목상이나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내가 은퇴한 다음에 좀 쉬면서 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뭐 엄나무를 뭐 3,000평 심으세요. 뭐 두릅을 뭐 4,000평 심으세요. 이거는요 쉬는 게 아니에요. 2,000평, 3,000평이 넘어가면 그건 농업을 하는 겁니다. 임업을. 그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조기 은퇴하시든 혹은 뭐 60세 미만 되신 분들이 귀농귀촌해서 농촌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2,000평, 5,000평, 뭐 10,000평 이렇게 뭐 재배하시면 이런 꿈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은퇴하셔서 쉬려고 하시는데 이분들에게 뭐 몇천 평 막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내가 은퇴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새로운 제2의 인생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을 좀 정리하고 진짜 다른 사업이나 다른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마 이미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미 60세 미만 혹은 65세 미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2, 3,000평 정도 땅을 준비해서 이렇게 좀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젊으신 분들, 뭐 40대나 혹은 뭐 50대 초반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뭔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분명하게 그분들의 필요가 정확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야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임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임야 그러면 산 이런 느낌이 드시죠? 산. 그런데 이 산이 사실은 임야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산, 밭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임야를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다른 말로 말하면 60세 미만에 있는 분들이 임야를 구입하는 거하고 60세 이후에 계신 분들이 임야를 구입하는 거랑은 사실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임야는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인생의 도약, 새로운 사업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임야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본인이 목적하고 계획한 곳, 그곳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노력하고 찾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뭐 숙소를 여러 개를 짓고서 뭐 자연을 즐기는 힐링센터를 하겠다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뭐 거기에다가 뭐 캠핑장 비슷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뭐 거기다가 뭐 조그맣게 뭐 교육시설을 지은다든지, 어떤 분들은 본인 혼자 들어가서 뭐 산채나 이런 걸 재배하고 산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뭘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60, 70 되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펜션 사업을 하신다? 뭐 그런 것은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임야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할 거냐에 따라서, 무엇을 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산에서 뭔가 대단한 뭐 삶 이런 거를 재배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면은요, 혹시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만약에 산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산이 막 깊은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람 마을이 있고, 마을 근교 여기다가 삶을 심으시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재배하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뭐 대량으로 만약에 뭐 삶을 재배하고 싶다 그러면 삶을 재배하기에 필요한 적합한 부지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를 아마 목적을 두고 구입을 하시겠죠. 그러나 나는 이 산 올라다니기 힘들어,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 마을 근교에 조그마한 야산, 이런 밭 같은 거를 사가지고 이런 밭에다가 뭐 엄나무를 심든 뭐 오가피를 심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나무를 심든 해가지고 아마 여기에서 소득을 올리시면서, 또 요 산 주변에다가 뭐 집이나 이런 거 하나 줘놓고, 또 여기서 길도 이렇게 닦아놓고 마을까지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아마 이렇게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임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젊은데, 그러면 젊은 분들도요, 이렇게 뭐 나지막한 곳에다가 혹은 산을 이만큼을 개간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은 어떤 분들은 아예 뭐 이 산 꼭대기, 뭐 이 정상 부근에다 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야를 준비하는 사람이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임야의 어느 곳을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임야를 준비할 때에 산을 준비할까? 아니면 밭을 준비할까? 아니면 깊은 산을 준비할까? 아니면 경사지가 높은 곳을 할까? 경사지가 낮은 곳을 할까? 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는 장소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목적한 것, 그리고 내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새로운 어떤 삶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준비라는 것 있죠. 준비에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 준비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다 구매 이런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구매, 사는 거, 산을 사거나 뭐 이런 것들, 땅을 사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러나 또 한 거는 뭐냐면 임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이가 60세예요 60세인데 지금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게 나으시겠어요? 아니면은 한 20년 임대를 가지고 하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어떤 게 나으시겠습니까? 혹은 임대하는 것과 구매하는 것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무를 심겠다. 나무를 심으실 때는 임대가 나을까요? 구매가 나을까요? 굉장히 조건들이 많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는 작물을 재배할 거다라고 하면 임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나무나 이런 거를 심어서 뭐 20년, 30년, 40년 동안 가꾸고 싶다 했을 때는요, 임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산주가 내가 한 30년, 20년 임대해 주겠다라고 서명을 해주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보통 산주들이 뭐 20년, 30년씩 그렇게 임대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뭐 5년, 10년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무는 5년 이후부터 수확이 되는데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지만 내가 산을 조그맣게라도 구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1년생 작물이나 2년생 작물,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임야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구매하는 것과 임대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만나는 어떤 분들 중에서는 임대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임대가 뭐 5년짜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5년짜리 땅에다가 엄나무나 이런 것을 심겠다고 하시면 저 같으면 굉장히 말립니다. 심지 마세요.
그걸 계속 옮길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잘하는 것들은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서 그런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작게 땅을 구매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냥 단회생 작물, 1년생 작물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실 경우에는 임대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은 가족의 땅이라든지 뭐 지인의 땅, 그런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서류에 서명을 해서 1년에 얼마씩 주기로 하고 몇 년 뭐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임야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게 구매를 해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이걸 임대를 해서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분명한 결정과 함께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뭐냐면, 내가 귀농귀촌을 해서 내가 한 20년, 30년을 염두에 두고 여기를 경영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매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고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텃밭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는 그냥 정리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구매를 하시든 임대를 하시든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이냐가 먼저 결정이 돼야 이것을 구매를 할지 임대를 할지, 또 밭을 할지 아니면 산을 할지, 산도 야산을 할지 경사가 있는 걸 할지 깊은 산을 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계획이 없으면 임야, 저게 싸, 한 평이 얼마래, 경매 나왔대, 이렇게 하는 거는요 굉장한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나왔다가 막 실컷 막 기껏 막 그냥 여러 가지 일 다 해놓고요, 나중에는 본인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팔고 갈래, 그리고 막 그냥 그 몇 년 동안 고생하고 그냥 놔두고 그냥 팔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어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희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희망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산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홈페이지나 혹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시면 아주 좋아요, 깨끗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가꾸기 위해서 흘렸던 수많은 시간들과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 이거를 많이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거기에 내가 원하는 그림 같은 집을 하나 짓고 싶다. 그리고 쉬운 작물, 막 힘들게 막 노동하는 그게 아니고 좀 쉬운 작물을 재배해서 좀 어느 정도 기본 생활이 되는 소득을 만들어서 나중에라도 내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일할 때는 일도 하지만 여가 생활, 내가 평소에 못했던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라고 이런 계획을 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산을 혹은 임야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런 희망사항이요 사실은 많이 현실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좋은 환경, 좋은 환경은 맞아요, 자연에 있으니까. 그러나 막상 이제 거기 딱 들어가시잖아요. 맨 먼저 부딪히는 게 뭘까요? 풀. 막 정신없이 풀이 자라요. 깎고 돌아서면 또 풀이 자라 있어요. 짐승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뭐 돼지, 뭐 노루, 고라니, 자관, 생전 보지도 못한 짐승들이 다 내려와서 놀다 가고, 뭐 개를 키워도 막무가내예요. 내가 먹으려고 요만큼 텃밭 읽어가지고 막 고구마, 감자 심어놨는데, 옥수수 심어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냥 다 뭐 밭이 갈아엎어져 있고, 그러한 것이 부지기수예요. 또 뱀은 또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뭐 벌레, 모기, 뭐 이런 게 뭐 생전 뭐 보지도 못한 게 막 정신없이 막 다 나오거든요. 좋은 환경, 물론 좋은 환경은 맞아요. 그러나 또 다른 것들이 현실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림 같은 집, 유럽에 있는 뭐 산장이나 뭐 조그마한 이렇게 캐빈, 뭐 러그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거 짓고 싶은데 막상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산이나 임야를 구입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가장 흔한 게 뭘까요? 농막 갖다 놓는 거거든요. 관리사 갖다 놓는 거예요. 가장 흔한 거 컨테이너. 그리고 조금 컨테이너 말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립식 주택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하시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비닐하우스 치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 엮어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유럽의 그림 같은 집은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거는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겨울에는 춥죠, 여름에는 덥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거기 터전을 일궈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쉬운 작물, 그래서 막 유튜브 찾아보고 뭐 온갖 종류 많이 해가지고 그 작물을 심고 막 가꾸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두릅을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파리가 쪼글쪼글 다 말려요. 이게 뭐냐, 이게 대체. 이파리가 쪼글쪼글 말리는 게 뭐냐. 엄나무를 심었는데 이파리가 누래지면서 뭐 점이 쭉쭉쭉쭉 찍혀요. 이게 뭐냐 대체. 뭐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진을 찍어다가 농약방 가서 물어봐도 거기서도 잘 모르겠다 알려주질 않아요. 여러 또 유튜브들 막 찾아가지고 연락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거 심어놓고 조금 있으면 가을 되면은 뭐 열매 탁 떨어지면 주워가지고 뭐 이렇게 자식들 나눠주고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봄 되면은 뭐 전지하고 뭐 나무 가지 늘려가고 수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막 얘네들이 병이 들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호두를 심었는데 야 호두가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새들이 와서 그걸 쪄가지고 호두 다 까먹어요. 나중에는 수확할 게 없거든요. 기껏 키운 호두나무를 베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물 재배의 어려움. 처음에는 이런 걸 심으면 훨씬 쉬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상과 꿈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득이 이 정도쯤 심었으면 이 정도쯤 나온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바빠가지고 전지를 놓쳤어요. 그러면 다음 해에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줄겠죠. 혹은 그해 겨울에 엄청 추웠어요. 그러니까 꽁꽁꽁꽁 얼었어요. 다음 해에 순이 수확할 게 없어요. 잘 모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거름 주래니까 그냥 거름 줘가지고 그냥 쭉 옷 자란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목질화가 안 되니까는 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봄에만 순 잠깐 수확하고 좀 쉬어야지, 여가를 즐겨야지.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붓글씨를 쓰든 조각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뭔가 여행을 하든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임야나 농토가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 떠나지를 못해요. 풀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래 생각했던 희망, 정말 막 좋은 환경, 그림 같은 집, 뭐 쉬운 작물, 뭐 기본적인 어떤 어느 정도 소득, 여가 생활, 이게요 현실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노후나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내려가서 풀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고 막 잘 이렇게 하는데 벌써 지난주에 가서 풀 깎고 왔는데 다시 다음 주에 내려가 보니까 풀이 이만큼 자라 있어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나무를 계속 심기는 심는데 이게 자라는지 죽는 건지. 대체 봄 되면 봄에 이거 수확하려고 잘 남겨뒀는데 수확하려고 갔는데 벌써 어떤 놈이 다 따갔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희망과 현실은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임야를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희망사항이요 현실에서 희망이 현실로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과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시간들이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또 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뭐 하려고 그러는데 힘에 부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주변 사람들이 협조해요. 제가 볼 때 용감한 여성분들도 계신데 내가 시골 나가서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반대를 한다든지, 남편은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싶어서 나 지금부터 털을 닦아놓고 은퇴하면 가서 살 거야 라고 하는데 부인이 반대한다든지, 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남편은 농장을 잘 갖고 놓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다음에 부인에게 오라 그래서 농장이 이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갖고 가자 이러고 싶은데, 잘 가꾸어서 이렇게 좀 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도둑놈이 다 따간다든지
뭐 나무가 죽었다든지 풀이 자란다든지 딱 왔는데 뭐 돼지가 와가지고 뭐 땅을 다 파놓고 갔다든지 이런 일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들도 필요해요. 사실은 굉장한 기술이 있죠. 그 기술이 무엇을 가꾸는 기술도 기술이지만요, 농장 주변을 가꾸는, 꾸미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돌을 처리한다든지, 흙을 어떻게 해가지고 사태가 나오는 걸 방지한다든지, 나무를 베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들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협조해주고 따라줘야지만 임야를 구입하고 내가 생각한 희망사항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 그 희망이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임야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땅을 맨 처음 시작은요 구입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혹은 임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라든지 뭐 집안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선산이라든지 그 주변에 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큰 고민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냥 계속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겁니다. 뭐 동네 이장도 만나고 뭐 산주도 만나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막 하면서 뭐 경매도 해보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막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좋은 땅이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돈이 없어요. 그걸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걸 하고 싶은데 돈은 모자라요. 그럼 포기. 근데 어떤 분들은 저걸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용자를 내서라도 그걸 땅을 사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하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땅을 구입하거나 뭐 임대하시거나 할 때 꼭 보시는 게 뭐냐면 임도 이런 게 있나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임도. 어떤 뭐 자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것 있죠. 심지어는 내가 거기서 뭔가를 생산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려면 무겁잖아요. 그럼 그걸 차에다 싣고 나와야 돼요. 사륜차든 뭐라도. 그래서 임도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이 아마 제가 경작하는 농장을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길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큰 산인데 맹지예요. 거기가. 동네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차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도가 있는 겁니다. 그 산 꼭대기에. 그러면 제가 사륜차를 가지고 이것저것 실어서 임도까지 가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작업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요, 사람이 뭔가를 짊어지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길이 있냐 없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구입하실 때 군청이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작업로나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지. 그것만 개설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또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있는지, 혹은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파서 물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길도 있어야 되고요, 물도 있어야 돼요. 전기는 굳이 끌어올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은 그냥 하다못해 엔진으로 거는 전기든 태양광이든 뭐든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길이나 물 이런 것들은 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또 하나는 지목. 그것이 어떻게 내가 이것을 산을 가꿀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딱 묶여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은 군사시설이 있는지.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군사시설이 있으면. 군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군청 안에 군사시설만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군부대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라든지 거의 연관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군사시설이 끼어져 있으면. 제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땅이 군사시설이 거기에 있어요. 대포가 들어가는 호도 있고요.
군인들이 뭐 싸우다가 피난하는 뭐 이렇게 반공호도 있고요. 혹은 교통호도 있어요.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거를 피해서 경작을 하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해도요. 군부대랑 협의를 좀 해야 돼요. 나중에는 하도 이게 막 답답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군 사령부까지 쫓아가가지고 정말 막 노발대발 한 적도 있습니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지만 좀 어려운 게 많거든요. 두릅들이 막 길에 막 쫙 나와 있는데 뭐 군인들이 이동하면서 다 밟고 간다든지 뭐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또 임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임도는 화재 진압이나 이런 걸 위해서 닦아놓은 길이잖아요. 도둑이 그 임도를 따라 들어와요. 그냥 등산객을 가장해서 쫙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임도가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사용하는 교통호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죠? 교통호. 산을 이렇게 파가지고 군인들만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또 그 군인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서 도둑놈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 있어요. 또 군인들이 이렇게 그 적이 오면 쏘려고 하는 그런 데 진지들이 있거든요. 그 진지에 도둑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산에서 일을 하다가 밥을 먹으러 내려가죠. 그러면 숨어 있다가 싹 내려와요. 거기 막 훔쳐가지고 또 싹 도망가 버려요. 산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거나 어떤 것을 경영하실 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작은요. 구입 혹은 임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입한 이곳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것을 경영할 건가, 내가 이것을 운영할 건가에 대한 준비들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들일 겁니다. 산지를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임업 후계자, 뭐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임업 후계자, 그 교육받으러 가셔야 돼요. 또 임업 후계자가 되면 다 되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산을 어떻게 경영할 건가에 대한 산림 경영 계획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경영 계획서에 맞추어서 뭐 길도 내고 뭐 나무도 심고 나무도 벌목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산림 경영 계획서를 여러분이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영 계획서 때문에 가요. 그러면 여기저기 물어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있는 군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요, 막 산림조업하고 막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뭐 이런 그 산림 그 산업 기사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도 막 언성을 높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군, 바로 옆에 군만 가도요, 그냥 외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 산림 경영 계획서요, 그냥 굉장히 헐값에 다 써줘요. 제가 괜히 뭐 동네에 좀 약간 뭐라고 해서 그렇지만 너무 비싼 거예요. 막 정말로. 그 사람들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그냥 군청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나보면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산림 경영 계획서도 써야 되고 그러려면 막 부딪히다 보면요. 막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계획하는 단계에 있어서요. 나무를 완전히 다 잘라낼 건가? 아니면 간벌, 중간중간 잘라낼 건가? 이런 것들이 있죠. 임도를 낼 건가? 아니면 작업로를 낼 건가? 뭐 임도, 작업로의 차이들이 있거든요. 전기는 어떻게 할 건가? 물은 어떻게 할 건가? 농막을 설치할까? 뭐 임업이니까 관리사를 설치할까? 뭐 농막은 뭐 6평, 뭐 관리사는 15평. 도대체 이게 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알아봐야 되고 막 복잡한 이게 다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거기 이제 임시로 막 갖다 놓을 장비들이 있잖아요. 창고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울타리도 쳐야 되고 기본적인 농기계도 준비를 해야 돼요. 뭐 농기계 그러니까 뭐 트랙터 이런 게 아니고요. 산, 임야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꼭 필요한 장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초기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톱 종류의 톱, 엔진 톱 있죠.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또 어떤 것들 큰 장비들은요. 그냥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서 임대해다가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업자를 불러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막 준비하는 중에도요. 또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훔쳐가기도 합니다. 또 엔진톱 들고서 엥 해가지고 나무를 몇 그루 자르잖아요. 군청에서 당장 사람이 날라와요. 또 누가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잘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영계획서에 의해서 내가 임업 후계자 자격으로 임의 벌채를 이만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또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이때부터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관공서나 또 업자들이 있어요. 업자들 막 이렇게 산 이렇게 막 경영계획서대로 안 하고 막 산 막 적당히 훼손해가지고 내가 다 하니까 된다고 그래가지고 벌금 맞기도 하고요. 혹은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막 그분들하고도 또 소통해야 되고 막 이 복잡한 문제가 동시에 막 다발적으로 막 생기는 거. 그게 이제 산을 구입하고 임야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다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들도요 완전히 뭐 생전 처음 본 용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게 다 됐다고 쳐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 경영계획서대로 다 만들었어요. 뭐 임도도 땄고 뭐 관리사도 만들고 막 쫙 만들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면서 여러분이 또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를 경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꿈이 많습니다. 산이 뭐 5,000평, 뭐 10,000평이니까 요만큼은 뭘 심고 요만큼을 뭘 심고 요만큼을 뭘 심고 막 하는데요. 나중에는 산림조합, 군청 막 이런 데서 막 별 이상한 요구들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걸 심고 싶은데 거기서 다른 걸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떡하냐 이거를. 그때부터 막 혼란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내가 생각하는 집은 이렇게 예쁜 집 이런 건데 그런 거는 뭐 못 짓게 해요. 그냥 다르게 뭐 이상한 걸 짓게 하고.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 고민들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제 채널을 보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요. 이미 뭐 산이나 밭이나 이런 걸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소득 작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보시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산이나 이런 것을 경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역시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산양삼, 뭐 더덕, 무슨 도라지, 뭐 온갖 종류 막 하시거든요. 그 작물 선정 혹은 작물 어떻게 식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찍어서 따로 이렇게 좀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오늘 아웃라인만 잠깐 말씀드리면 뭘 심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팔까? 판매. 그 다음에 인력 있죠? 인력. 이걸 어떻게 수급할까? 풀백이라든지 나무 전지한다든지 순을 채취할 때, 그 다음에 판매할 때 대체 사람들을 얼만큼은 어디서 동원할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게 이제 본격적인 임업, 사업, 농업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정들은요 준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 준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정리하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작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동시에 막 이렇게 해나가는 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먼저 이런 작물을 재배해 본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작물을 많이 심는 거는 저는 권장해 드리질 않습니다. 한두 가지 작물 혹은 두세 가지 작물을요 조생종과 만생종,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두릅이라도 일찍 나오는 것과 늦게 나오는 것을 섞어 심는 거. 엄나무를 심더라도 일찍 나오는 놈과 늦게 나오는 놈을 섞어 심어서 이 수확이 동시기가 안 나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밤을 가을에 생산하는데 밤을 뭐 몇 톤을 주셔야 돼요. 몇 톤을 줍는데 이게 동시에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줍습니다. 그래서 밤도 세 그룹, 추석 전에 떨어지는 밤, 추석 비슷할 때 떨어지는 밤, 추석 후에 떨어지는 밤, 이렇게 세 종류의 밤을 저희는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동안은 밤만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냥 생각할 때는 한꺼번에 왕창 죽고 끝나면 좋겠지라고 하지만 한꺼번에 뭐 2, 3일 사이에 뭐 몇 톤이 떨어져서 몇 톤을 줍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요. 엄나무 순 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한 날 다 펴가지고 동시에 딴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두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물이든 이렇게 텀을 두고 나올 수 있게
빨리 나오는 조생종이나 혹은 만생종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섞어 심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실제로 수확하고 그걸 재배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소득작물을 선정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풀을 매는 것보다 베는 거.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풀을 매는 거는요, 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풀을 뽑는 거예요. 뽑는 작물보다 풀을 베는 거 있죠. 낫으로 베든 예초기로 베든 서서 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거를 잘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을 진짜 잘 베는 사람들은요, 보통 한 2,000평에서 3,000평 정도를 하루에 다 깎아냅니다. 쉬지도 않고 하면은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막 그걸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예초기 막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요. 하루 종일 하면은요, 달달달 손 떨리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말고요. 하루에 한 100평? 200평만 베면 돼요. 충전 예초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막 100평, 200평만 베고, 그 뭐, 한날 그냥 1,000평 깎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일주일 동안 1,000평 깎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깎 나가시면 되거든요. 무리하게 막 3,000평, 4,000평, 5,000평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농업,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농업, 임업,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하면 1,000평, 10,000평, 20,000평, 30,000평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동원해서 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 은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넘어가면 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물을 선정하실 때 무리가 안 되는 작물을 선정함과 동시에 양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되고 얼마큼 심을 것인가. 또 하나는 풀을 매는 것보다는 깎는 거,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두릅밭은 깎을까요? 멜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두릅밭. 엄나무밭은 깎을까요? 멜까요? 오가피밭은 어떨까요? 깎을까요? 멜까요? 풀을 깎는 것 혹은 밭을 매는 것,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힘에 겨우 할 수도 있고요. 힘에 붙여가지고 쭈그리고 막 하는 거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작물을 선정할 때도 이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일어서서 하는 작업들이 많은 작물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사실은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것보다는 노동 축소적인 작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작물 선정하고 식재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따로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 작물들에 대해서 장점, 단점, 어떻게 식재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은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노동 축소라는 말은요, 생산, 그러니까 내가 가꾸는 단계부터 판매까지 이게 굉장히 축소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중에 이거 재배해가지고 1,000평 재배해서 지인들 좀 나눠주고 나머지는 택배로 팔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택배로 팔았을 때 오늘 보내면 내일 도착해야 되는데 그게 이틀 넘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물을 보냈는데. 그럼 받은 사람은요, 나물이 초록색이 아니라 시커멓게 떠 있어요. 그럼 그분이 전화하시거든요. 왜 이런 걸 보냈냐? 나는 아니거든요. 보낼 때 싱싱을 보냈거든. 나는 포장도 잘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송 과정에서 택배가 하루나 이틀 더 늦게 간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한테 받는 이 불평은요, 대단한 겁니다. 은퇴하셔서 그 나물 하나 팔아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불평불만 듣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 축소적인, 다른 말로 말하면 생산부터 판매, 종료까지 이게 가장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작물들을 선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나중에 뭐 내가 은퇴한 다음에 뭐 누구 이런 지인한테 이렇게, 그런 건 사실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임야, 산과 밭의 차이를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어디를 봐도 산과 밭의 차이를 말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임야를 구입하시는 분과 일반적인 밭을 구입하시는 분들 있죠. 완전히 달라요. 혹은 임야인데 임야 끝자락에 밭이 있는 경우, 이것하고 일반 밭, 이 끝자락 밭, 산, 이거랑은요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밭은 일반 산이나 임야보다 모든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모든 조건이 훨씬 좋다라는 말은요, 밭에서 재배하는 게 소득도 훨씬 좋습니다. 산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훨씬 소득이 많아요. 산에서 10,000평을 재배하잖아요. 밭에서 10,000평을 재배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소득은 밭이 훨씬 높습니다. 어떤 게 일이 편하냐고요? 밭이 훨씬 편하죠. 줄 맞춰 심기도 편해요. 밭은요. 산은 아닙니다. 관리요? 당연히 밭이 편하죠. 산보다는. 뭔가를 기획하고 계획해서 만드는 거 있죠. 밭이 훨씬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을 생각해서 뭔가를 기획하고 계획하실 때는 내가 밭을 선정할 것인가, 혹은 산자락에 있는 밭, 혹은 일반 밭, 아니면 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나 소득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훨씬 더 많다. 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은 적다라는 겁니다. 노동의 강도는 어떨까요? 산으로 갈수록 훨씬 세집니다. 소득은 적고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나중에 편안하게 한 1,000평이나 2,000평 정도 내가 이렇게 좀 경작하면서 옆에 조그마한 집 짓고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산이나 임야를 선택하시는 것보다 산자락 밑에 있는 한 2,000평, 30평 정도 되는 밭, 이런 경우가 훨씬 좋습니다. 주변의 자연 환경도 좋고요. 아니면 약간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밭,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도 임산물을 충분히 재배할 수 있어요. 근데 욕심에 뭐 한 10,000평, 20,000평짜리, 30,000평짜리 산을 사가지고 산을 막 개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뭐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물려받은 자식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요. 왜 이런 걸 나한테 물려줘가지고 고생하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 건강, 내 체력으로 할 수 있는 거기가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2,000평, 3,000평 혹은 뭐 더 넓은 밭 하나 이렇게 딱 준비해서 밭 옆에 집, 대지 이렇게 만들어서 조그마한 집 하나 짓고 이렇게 창고 짓고 이렇게 경작하는 거, 아니면 큰 꿈이 있어서 좀 산을 좀 넓게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경작지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이걸 재배하는 거,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임야와 밭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다릅니다. 밭과 임야의 소득성, 일의 편리성 이런 것들은요 전혀 다릅니다. 뭐 산 10,000평과 밭 5,000평 바꾸자 그러면요, 저는 밭 5,000평을 선택하지 산 10,000평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소득만 생각한다면요. 그러나 다른 거, 내가 하고 싶은 몇 가지 것을 위해서는 10,000평을 선택하지만 소득을 위해서는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많은 부딪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뭔가를 이제 이 생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산을 사든 밭을 사든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꽉 막혀진데 여기를 사시면 안 돼요. 하실 수 있다면 확장성이 있는 곳 있죠. 확장성. 주변에 산이 더 있다든지 밭이 더 있다든지 이렇게 확장성 있는 곳을 선택하셔서 뭐 구입을 하시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처음에 1,000평이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더 사거나 빌릴 수 있거든요. 산도 더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는 곳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더 쉽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하고 싶어요. 제가 그냥 나중에 한번 더 그 부분은 언급을 한번 드릴 거예요. 봄에 임산물을 생산하는 뭐 두릅밭, 엄나무, 오가피, 뭐 둥글레밭 이런 밭이 쭉 있거든요. 그 농장에다가 봄에만 생산하니까
이게 풀만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풀을 없애기 위해서 닭을 키울 거를 생각을 했어요. 왜? 닭은 풀을 먹어 치우니까. 그래서 닭이 두릅, 엄나무, 오가피를 먹나 보려고 제가 줘봤어요. 그거를 닭한테.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닭들이 그걸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가피나 뭐 엄나무 이런 걸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야 됐다. 닭을 키우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닭을 풀어놓으면 그 엄나무 밭 이런 거 있잖아요. 예초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쫙 이렇게. 밤나무 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닭을 풀어놓고 키우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풀어서 키우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리서치도 해보고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몇 가지 발생해요. 제가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냐면 제가 있는 군청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담당 직원을 만났어요. 이게 산인데 내가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다가 내가 닭을 좀 풀어놓고 싶다. 몇 마리나 풀어놓으실래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땅이 한 10,000평 정도 되니 최소한 닭이 한 평에 한 마리만 해도 한 10,000마리 정도는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 10,000마리. 많죠? 그러면 그 직원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닭을 그렇게 키우시려면 축산과를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로. 근데 저는 목적이 뭘까요? 축산업을 하기 위해 닭을 키우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닭은 풀을 먹기 위해서 닭을 키우는 게 풀. 임업을 돕기 위해서 닭을 키우는 거지,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임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업 쪽에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닭은 제 농사를 돕는 보조 농기구예요, 그냥. 그리고 그것의 부산물로 나오는 게 고기와 계란인 거예요. 그럼 이게 축산과에서 해결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이거를? 닭이 잘 수 있는 그 가림막, 비가림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허가를 맡아야 되죠? 또 하나, 닭이 10,000마리가 분뇨를 배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닭이 풀을 먹고 거기에 이제 배설을 하면 그게 거름이 되어서 아주 건강한 두릅이나 엄나무나 오가피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경과. 닭이 10,000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가축 분뇨 시설을 어떻게 만드실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축산업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축산과. 그거는 임업 쪽에서, 임업에서는요, 그건 축산과. 이걸 지어야 돼. 그 건축. 군청에 있는 모든 부서가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그냥 다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참 어렵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엄나무나 밤나무나 이런 농장에 그러한 것들을 하면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나 법적인 제한 조건들이 아직 그걸 하는 사람이 저희 군에는 없어요. 다른 군에는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군의 조례를 갖다가, 사례를 갖다가 저희 군에 갖다 줘도 그 담당 공무원은 하려고 하질 않아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지만 조금 더 나은 경영, 조금 더 나은 이 소득 자원 연구,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관문들을 다 돌파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인도에서 닭을 키우는 어떤 사람이 재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그냥 풀인데, 과수 밭에다가 그 풀씨를 뿌려가지고 쫙 이렇게 풀을 키워요. 근데 그 풀은 닭들이 엄청 좋아해서 그 풀을 이렇게 키우면 닭들이 그 풀만 먹느라고 사료를 안 먹어도 돼요. 더 중요한 거, 그 풀이 자라면 다른 풀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을 제가 어떻게든 좀 갖다가 좀 저희 농장에다 심어서 뭐 엄나무 밭 이런 데다가 쫙 풀을 심어 놓고서, 그러면 그 풀 때문에 딴 풀이 안 나오잖아요. 그 풀도 많이 자라지 않아요. 한 번밖에 안 자라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닭을 풀어 놓으면 닭들은 계속 쪼아 먹고 그 풀은 계속 자라고, 또 배설하면 엄나무는 잘 자라고 닭은 부산물로 얻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계획을 해서 군청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제 해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나중에는 모든 부서 담당자를 다 모아놓고 해도 대화가 안 돼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제가 그 풀 씨나 그 풀을 수입하려고 이제 좀 뭐 자문을 좀 구했어요. 기술센터 이런 데서. 단 한 번도 저희 군에는 뭐 그런 거를 해외에서 수입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결국은 제가 이제 가서 해결하든가 제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걸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아마 가능할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면 제가 뭐 군의 수장이라도 붙잡고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장성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렇게 확장성 있는 사업들. 이게 융합이죠. 임업과 농업 혹은 축산업의 융합. 요즘은 맨날 융합 이런 얘기 하는데 군에서는 융합이 안 돼요. 또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작물을 수입해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면 굉장한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풀맬 필요가 없어요. 아마 농업의 획기적인 혁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풀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분은 뭐 그 풀이 뭐예요? 물어보시겠지만 안 가르쳐 줍니다. 저도. 뭐 안 가르쳐 주는 거 있어야 저도 또 이렇게 먹고 살죠. 뭐 혼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렇게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농업을 다른 어떤 그 확장성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지금 뭐 다른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 농장 안에도 그 예쁜 집들을 좀 몇 개 지어놓고 막 할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그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막 몇 가지 법적인 막 조건들,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막 그걸 풀어가려고 머리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막 되면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공개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풀었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뭐 집들도 좀 많이 지어놓고 또 뭐 봄에 순 따러 오실 분 있으면 순도 따라와서 순도 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은데 실제로는 뭐 저는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아요. 뭐 군사 지역에 온갖 종류가 많아서 이거는 그냥 풀어가야 될 숙제들입니다. 그러나 뭐 못 풀어질 건 없어요. 사실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제 경험을 그냥 자꾸 이야기하면서 임야를 구입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제가 그냥 자세히는 안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한 개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그 임업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잠깐 말씀 소개하면서 제가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가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안 되면 뭐 여러분이 계신 그 군이나 뭐 지자체에서 한번 시도해 보셔도 괜찮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힌트들을 조금 같이 나누면서 한국의 임업 이런 것이 조금 더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 경험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좀 시간이 되니까요. 좀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어차피 저는 그냥 뭐 구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냥 구독 그냥 눌러주시고 뭐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당신이 말하는 것 중에서 이런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좀 말을 해주시면 틀렸다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를 이렇게 써주세요. 거기다가 그래야 저도 알고 수정을 하지. 다 틀렸어요 뭐 이러고 끝나요. 그냥 뭐가 틀렸는데 물어보면 그냥 틀렸다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하고는요.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나누어 드리고 제가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 제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 전 또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안 돼, 뭐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하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연구라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나오면은 좀 곤란해서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는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냥 뭐 구독 이렇게 좀 주변에 한국농부 채널 알려주셔서 해주시면 저한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도움은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게 말씀드리면 구독 취소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구독자가 자꾸 늘어나면 제가 자꾸 이거 영상을 만들고
막 해야 된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가 돼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꼭 보실 분들은 보시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도 제가 이제는 필요한 정보들을 좀 더 세밀하게 세세하게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짧게 막 뭐 10분짜리 뭐 15분짜리 뭐 이렇게 이거보다는 이제부터는 제가 좀 할 수 있다면 조금 시간을 내어서 좀 자세하고 이게 세분화해서 좀 이런 정보들을 나누고 꼭 보실 분들은 그냥 보셔서 끝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끝까지 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